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솔리드JS라고 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JS는 리액트와 비슷한 문법과 리액트와 동일하게 선원형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성능이 좋아서 스테이트 오브 JS 설문조사에서도 상위권에 인기도를 얻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가장 주목받는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아직 실제 현업에서 사용된 케이스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주목해서 나쁘지 않는 하나의 기술로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리액트에 있는 유즈 스테이트나 아니면 유즈 이펙트와 같이 리액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API들 내 솔리드 버전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레이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이라 함은 솔리드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상태 객체인데요. 이 크레이 시그널은 리액트의 유즈 스테이트와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컴포넌트 내부에서 조회하는 상태값을 생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크레이 시그네처를 보면요. 이니셜 밸류를 인자로 받고 옵션스는 다음과 같이 옵셔널 파라미터로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크레이 시그널 인즈로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객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사용 형태를 보면 유즈 스테이트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JS API의 특징 중 하나로는 크레이 시그널로 반환되는 시그널의 값을 카운트와 같이 바로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처럼 함수 호출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값을 읽어온다는 것인데요. 크레이 시그널의 반환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즈 스테이트의 반환값과 동일하게 배열 형태로 리턴 타입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덱스에는 어세서라고 하는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T 타입이 바로 반환되는 게 아니라 함수로 반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그니처에서 봤었던 설정 객체를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equals라고 하는 키가 있습니다. 이것은 set value가 호출될 때 언제 시그널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equals가 true라면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되었다고 솔리드에서 보지 않고 equals가 false일 때만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되었다고 인식합니다. 이때 equals에서의 비교는 자바스크립트의 이 equal 연산자의 비교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equals가 false라고 이렇게 놔둬서 항상 set value를 호출할 때마다 상태를 업데이트 시키고 싶을 경우에 다음처럼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리액트에서 유저 스테이트를 쓸 때는 만약 유저 스테이트의 인자가 오브젝트 리터럴처럼 일반 객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뮤터블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머라는 이뮤터빌리티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객체를 항상 생성해서 set 스테이트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다음처럼 만약에 equals가 false라고 한다면 set 오브젝트가 호출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값이 상태가 갱신된다고 솔리드에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처럼 마치 뮤터블하게 키와 밸류 값을 변경해도 괜찮겠습니다. 크레이 디펙트는 렌더링 페이스에 최초 실행된다는 부분에서 리액트의 유즈 이펙트와 유사한데요. 그래서 ref를 통해서 동을 조작하는 등의 사이드 이펙트를 실행하기 적합합니다. 그래서 시그네처를 보면요. 크레이 디펙트 얘는 유즈 이펙트와 동일하게 콜백 함수가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시그네처에서는 디펜던시 어레아 같은 게 없어요. 유즈 이펙트에서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인자로 함수만 받는 경우와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인자를 받는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인자로 이제 하나의 함수만 받기 때문에 단순 사이드 이펙트를 실행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케이스고요. 따라서 이때의 이펙트 펑션은 리턴 타입의 주로 이제 void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인자를 받을 때인데요. 다음처럼 이제 value나 이제 옵션 값을 받는 경우에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의 유저 이펙트와는 약간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이펙트는 이제 유저 이펙트와는 다르게 두 번째 인자로 디펜던시 에리아를 받지 않고요. 내부에서 만약에 시그널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이 크리에이트 이펙트가 알아서 이제 시그널 값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크레이 시그널의 세터 함수와 동일하게 인자 값으로 옵션을 두어서 언제 이퀄하고 언제 이퀄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제 콜백 함수의 경우 프레브라고 하는 이전 상태 값을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디펜던시 어레이가 아니라 어떤 프리미티브한 값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크레이트 이펙트가 최초 실행할 때 어떤 값을 프레브 값으로 참조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크레이트 이펙트가 두 번째 실행된다. 그럼 이때 첫 번째 이제 실행됐을 때에 리턴된 썸이 프레브의 값에 들어와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저 이펙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지향해야 하는 점이 있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크레이트 이펙트를 사용할 때 지향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솔리드 공식 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레이트 이펙트 내부에서 시그널을 변경시키는 것은 이제 지향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리렌더링이나 무한 루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저 이펙트 콜백 함수 내부에서 함수를 리턴하는 것으로 저희가 리액트에서는 클린업 함수를 작성했었는데요. 크레이트 이펙트 내부에서는 이제 리턴하는 걸로는 클린 함수를 작성하지는 못하고요. 언클린업이라고 하는 솔리드 JS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면 ref에 이벤트 리스너를 선언했었는데 이제 클린업 할 때 이렇게 remove 이벤트 리스너라고 이제 선언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onCleanup에 콜백 함수로 넣어서 작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레인 메모입니다. 마치 리액트 유즈 메모와 같은 유즈 메모 훅과 같은 이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시그널 변경에 따른 어떤 계산 값을 리드 온리로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메모이제이션 기능까지 이제 제공해주는 함수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크레이 시그널과 동일하게 어떤 값이 아닌 함수를 리턴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읽을 때는 다음처럼 이제 호출을 통해서 값을 읽어야 됩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반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메모를 사용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 시그널로 반환된 값과 크레인 메모로 반환된 값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의존성 변경에 따른 컴퓨티드 밸류가 이제 JSX 문법에서 여러 번 참조될 때 이것이 메모이제이션으로 참조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컴퓨티드 밸류의 함수를 이제 매번 참조할 때마다 호출하느냐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아래 예제에서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변경됨에 따라 유저 호출된 게 내부에서 두 번 호출 될 텐데요. 네, 다음 문법에서는 이제 유저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호출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크레인 메모로 유저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저 함수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두 번 호출되지만 이 크레인 메모 안에 있는 search for user 함수는 한 번만 실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크레인 메모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처럼 어떤 유저네임을 참조하는 유저네임 시그널을 참조하는 어떤 함수를 선언해서 아래처럼 JSX 내부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조를 하면요, search for user가 두 번 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search for user 자체가 헤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거나 값이 비싼 연산을 할 경우에는 다음처럼 쓰기보다 이제 크레인 메모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메모의 콜백 함수는요, 순수 함수로 작성이 돼야 돼요. 그 말은 이제 다른 시그널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네, 아까 유즈 이펙트랑 크레딧 이펙트랑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 같이 이제 프레브 값을 인자로 받을 수 있고, 이제 최초 프레브 값을 어떤 걸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값을 두 번째 인자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크레인 리소스 API인데요. 에이싱크 리퀘스트를 통해 변경되는 시그널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크레이 시그널의 비동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처럼 이제 타입과 이제 시그니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크레이 시그널과 동일하게 어떤 설정 값을 항상 이 옵셔널 패러미터로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레이 리소스의 인자로는 API를 패치하는 이제 패치 함수를 전달을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패처가 이제 응답을 받고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앞서 봤었던 크리에이트 이펙트와 동일하게 두 가지의 시그니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그니처를 보면은 패치 데이터가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 소스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소스 시그널이 변경되었을 때에 한해서 리패치를 하는 이제 용도로 사용될 때 두 번째 인자를 사용하고요. 마치 이것은 저희가 리액트에 있는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데이터와나 뮤테이트, 리패치라고 하는 것이 마치 리액트 쿼리에 있는 유즈 쿼리를 썼을 때 리턴 값과 비슷한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의 뮤테이트는 리액트 쿼리에서의 뮤테이트가 서버 스테이트를 변경한 것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요게 클라이언트 스테이트의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변경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크레이 시그널의 시그널 반환값과 동일하게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 또한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호출을 통해서 값을 참조해야 하고요. 크레이 시그널에서 이제 첫 번째 인덱스에서 참조할 수 있는 함수랑 다른 점은 데이터.로딩이나 데이터.에러를 같이 HTTP 통신 결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예제 코드를 보면 데이터 로딩이나 데이터 에러가 어떤 메타데이터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솔리드JS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 중 베이직 리액티비티에 해당하는 API들을 살펴봤습니다. 솔리드JS의 향후 발전 과정이 되게 기대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1.4 버전인가 1.5 버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되게 많이 발전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